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전기. 이 전기를 이용한 전기차가 이미 1834년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로부터 40년 후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통 플랑테가 운송수단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충전식 납축 전지를 발명하면서 전기 동력원 개발이 활발해졌다. 인류가 꿈꾸는 전기 자동차 세상은 이미 18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1910년대) 말 미국에서 대량의 내연기관차가 생산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전기차는 환경 규제가 심한 2000년대에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해가고 있다. 매연을 내는 그 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전기차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폐배터리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폐배터리는 이제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 안에 이제 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에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바로 폐배터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을 추출할 수 있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동력원에 사용되며 발전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까지 활용되는 것이다. 차량용 배터리가 이제 아무리 충전을 하더라도 80% 이상 충전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그 수명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세계 각국은 전기차 산업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원료 수급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폐배터리 산업. 폐배터리는 과연 미래 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심층 분석해본다. 2012년 테슬라의 등장 이후 11년이 지난 2023년. 올해 약 700만 대 판매를 예상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의 열기는 지난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판매량 410만 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였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가 이제 북유럽 쪽, 특히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50% 이상,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39만 4천 대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700만 대 중 전기차를 362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세기가 되면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150년의 역사를 가진 내연기관 자동차는 서서히 전기차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환경부처 장관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휘발유, 디젤 엔진 장착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연기관차가 구동할 때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배기되는데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82억 톤이며 그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우, 폭설 등의 이상기후는 인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전기차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얘기가 있습니다.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됩니다. 카본 제로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고요. 연료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전 세계 그 석유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석유화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M사는 2030년, V사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국가들 역시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전기차 판매의 41%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세계 5위 기업인 우리나라 H자동차 그룹은 차차 디젤 엔진 개발과 생산은 중단하고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에는 2,7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를 기록할 것이고 2040년에는 5,700만 대로 증가해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54%를 차지하며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엔진과 전기 모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지에 따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로 구분된다. 휘발유와 전기를 번갈아 사용한다는 의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HEV는 주 동력이 휘발유이고 보조 동력이 전기인 자동차를 의미한다. PHEV는 HEV와 동일하게 휘발유와 전기를 번갈아 사용하지만 주 동력이 전기이고 보조 동력이 휘발유이다. 전기가 주 동력원이어서 충전을 한다는 의미의 플러그의 P를 HEV 앞에 붙여 사용한다. EV는 전기 에너지로만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구동 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모터를 회전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다. 대신 전기 동력과 관련된 부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면서 타이어를 직접 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고 부품 수도 상당히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셀, 모듈, 팩 세 단위로 나눠 있는데 셀은 전기 에너지를 충전, 방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기본 단위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서 만든 것이다. 이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를 모듈이라고 하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최종 형태인 팩은 배터리 모듈을 여러 개 모으거나 추가 장치인 BMS, 냉각 시스템,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해 완성한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인데 리튬은 부피가 작으면서 가벼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리튬을 사용하면 크기가 훨씬 더 작으면서 용량이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 2차 전지에 두루 쓰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은 금속 산화물 계열, 음극은 흑연을 주로 이용한다. 이 양극과 음극은 건전지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고 전해질과 분리막은 전지의 안전성을 결정짓는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양극 같은 경우, 음극 같은 경우 모두 책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꽂이에 이제 책이 꽂혀 있는 부분이 양극이고 이 책이 리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극은 빈 책꽂이예요. 빈 책꽂이고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극에 있는 책이 리튬이죠. 리튬이 전자와 함께 이제 음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를 구동을 하실 때는 이 음극에 있는 리튬이 다시 양극으로 이제 원위치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성능은 배기량으로 가늠한다. 전기차의 성능은 주행거리로 가늠하는데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셀들의 집합인 배터리 팩의 용량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 성능을 위해서 무작정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일까? 배터리 용량만큼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면 실내 공간이 적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 중요하다. 보통 배터리는 0에서 100까지 충전된 다음 다시 0으로 방전되는 것을 한 번의 충전 주기로 보고 방전과 충전 횟수로 수명을 표시한다. H자동차 전기차의 경우 완전 방전된 뒤 100% 충전할 경우 약 1000회, 50% 사용 후 충전하면 약 5000회를 사용할 수 있다. 또 20% 사용 후 충전을 하면 8000회 정도까지 충전 가능 횟수가 늘어난다. 이는 약 22년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고전압 배터리를 장시간 제 성능을 유지한 채 사용하려면 최소 20%에서 80% 사이일 때 자주 충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나날이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어떤 위치일까? K 배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저는 1등을 달리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도에서 양극재의 순도에서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LFP보다도 그 지금 3원계 배터리가 더 많이 가고 지금 1000km를 가기 위한 배터리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K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에 있는 그 원통형 배터리 4680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기업 3사가 생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는 성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아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부터 배터리 공급 요청이 쇄도했었다. 하지만 2022년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C사는 강력한 내수 시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엄청난 양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배터리 시장 1위를 차지했다. C사가 주력하는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을 주 원료로 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 원료이고 높은 에너지 밀도로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NCM 배터리 대비 저렴한 가격과 폭발 위험성이 없는 LFP 배터리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들도 C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는 광물 재료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가장 원인이 뭐냐면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4680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면 지금 원료 수급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그 남미라든지 이 자원 외교를 먼저 통해서 자원 확보가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각국은 배터리 원료인 핵심 광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회사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 다국적 자동차 회사인 S사의 CEO 카를로스 타바르스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년 내에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중국, 호주와 함께 세계 주요 리튬 생산지인 남미에서 불고 있는 리튬 보호주의가 세계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이른바 남미의 광물 삼각지대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주산지로 전 세계 매장량의 55%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리튬 최대 매장지인 칠레가 환경보호, 자원 안보를 내세우며 리튬 광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인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폐배터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노후 전기차가 폐차 시장에 나옴에 따라 폐배터리 배출량 역시 2025년 전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환경부는 폐배터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소유자가 폐차 시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를 없애고 민간업체도 폐배터리를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폐배터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성능 평가 후 잔존 수명과 외관 손상 정도에 따라 배터리의 팩, 모듈, 셀을 그대로 분해하고 필요에 따라 재조립해서 사용하는 재사용과 특정 기술로 배터리를 녹여 원재료를 추출, 분리해내어 새 배터리 생산을 위해 재활용할지 분류하게 된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성능이 조금 저하가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타시면은 한 80% 정도 수명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는 적합하진 않은데 이제 전기차는 워낙 이제 고출력이다 보니까 전기차용으로는 못 쓰지만 남아 있는 8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의 그 수치는 한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0% 성능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60% 이하의 어떤 성능이면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침에 따르면 잔존 수명 60%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소형 이동장치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남은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많은 낮에 사용함으로써 전력 수요가 많은 낮 시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해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항상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재사용은 대부분 큰 보조 배터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큰 보조 배터리를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동용 발전기라든지 그 충전용 이동용 충전기라든지 그리고 그 휴대용 캠핑용으로 쓰이는 그 파워뱅크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산업 열풍의 핵심은 재활용 분야이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본 구성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새 배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채굴 문제 및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배터리를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과정도 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은 폐배터리를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했다. 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시장으로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 배터리 내에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양극 활물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유가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공정을 통해서 다시 이 유가 금속들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데 재사용하게 됩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채굴 비용을 절감하고 원자재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세계 자동차 시장 폐배터리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지금 배터리의 그 모든 원료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90%에서 많게는 98%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원 순환 통해서 기존에 있는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리사이클을 잘해서 고순도의 자원을 그 배터리 원료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 그 장비도 확보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 아마 K 배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리튬은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역할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이다. 하지만 재련을 거친 배터리용 원자재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이용해 핵심 원자재를 재가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1월 국내 비철금속 기업 Y사는 건식 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험 공장을 가동했다.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일일이 셀 단위까지 분리한 다음 잘게 분쇄하고 용매를 이용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침출하는 습식 방식을 써왔다. 이는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리튬의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활용 금속이 손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Y사의 건식 용융 방식은 팩이나 모듈 단위의 배터리를 그대로 파쇄해 리사이클 원료인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 고온으로 녹인다. 이 과정에서 비중이 가벼운 리튬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공정 첫 단계에서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Y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다. 그 습식 처리 기술보다 전처리 기술을 단순화시켜서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리튬 90% 이상, 니켈, 코발트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용융 환원 기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에너지그룹 S사는 폐배터리에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지만 리튬을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건 최초이다. 수산화 리튬은 니켈, 코발트 등 다른 금속 물질과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해 있어 끊어내기 힘들지만 S사가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로
리튬을 먼저 분리해내면 나머지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도 뽑아내기 쉬워진다. 이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은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가공할 때보다 탄소 발생량을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 독일의 화학기업인 D사는 분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 물질과 전해질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해해 원료인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얻는 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배터리 구성 요소의 96%를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폭발적인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폐배터리는 약 20만 톤으로 2025년에는 35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점을 인지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최근 2~3년간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증가세와 배터리 수명 연한을 감안하면 2030년경부터 폐배터리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2050년 600조 원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폐배터리로 분류된다. 2010년 중반부터 전기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된 만큼 2025년을 전후로 폐배터리 관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폐배터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배터리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차 가격이 30에서 50% 저렴하다.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은 30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25년을 전후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34만 7,395대다. 이 중 제주도에서의 등록 대수는 2만 9천 대로 경기 6만 8천 대, 서울 5만 4천 대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전기차를 보유한 제주에서는 사용된 배터리를 어떻게 회수하고 있을까? 제주에는 2020년 12월까지 보급한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 물량만 해도 2만 1,000개에 달하며 2030년까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가 회수된다면 용량이 600메가와트/아워 정도로 이는 제주도 전체 전력 하루 분량에 달한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아 폐배터리 활용에 앞장설 수 있는 제주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센터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세웠다. 여기에 들어오는 폐배터리는 제주도 전역에 그래서 사고 난 차량, 오래된 오래 전에 도민이 보급받은 전기 차량, 그다음에 전기 택시, 전기 렌트카 등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여기에 이제 보관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 차량을 말소할 경우에 저희한테 폐배터리를 반납함으로써 그 확인증을 받고 나서 사용자는 이제 말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폐차장에서 이쪽으로 운송이 돼가지고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는 수명이 종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배터리 회수 권한을 맡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내부에는 250여 개의 사용된 배터리 모듈과 팩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자동화된 적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배터리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항온 항습기가 가동되고 있고 연간 약 500대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적재실입니다. 배터리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원형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1도에서 22도의 내부 온도를 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배터리는 어떻게 활용될까? 적재실에 보관된 전기차 배터리는 팩검사 준비장으로 이동된다. 먼저 폐배터리 팩의 외형을 검사해서 사고로 인해 외부가 크게 손상된 폐배터리 팩은 제외한다. 외형 검사를 통과하면 팩 검사실로 이동해서 충방전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사하게 되는데 잔전 용량, 잔전 수명, 출력 수명 등 3가지 성능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균형 상태, 발열 상태, 안전 상태 등 3가지 안전 검사를 거친 후 A등급에서 2등급으로 분류한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배터리 팩 형태 그대로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되거나 기업으로 보내고, 비우수 등급은 모듈로 분리되어 모듈 검사실로 이동해 다시 진단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다시 성능 검사와 안전 검사 총 6종의 진단을 거치며 A등급부터 2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팩 단위에서 분해, 해체한 후에 모듈 단위로 다시 해체를 하고 모듈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모듈을 소형 이모빌리티라든지 용업용 운송 차량을 만들기 위한 단위의 제품으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의 성능 상태와 또 잔존 가치에 대한 용량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충방전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을 거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사용 판단을 위해 걸리는 시간만 총 72시간이 걸린다. 우수 등급 모듈은 가로등이나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휠체어 배터리 등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되고, 비우수 등급 모듈은 코발트, 니켈 등 금속을 재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매각된다. 또 이곳 센터에서는 폐배터리 재사용 검사 외에 총 28개의 전기차 팩을 재사용해 200kWh급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이 충전소는 산업센터 단지를 이용하는 기업용 전기차 충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각종 검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줄여주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제주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에는 그린 뉴딜 사업에 적합한 신산업을 발굴해서 축산업이라든지 야간 관광에 이제 그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특성에 맞게끔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가로등과 양식장, 그다음에 축산 시설 등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농업용 고소 차량, 스쿠터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고, 특히 가정용 ESS 같은 소형 제품도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실증 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전부 다 승인받아서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 검사를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탈거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필수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폐기 처분하여 재활용할 배터리로 등급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검사 업체인 M사는 배터리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솔루션과 진단 시스템을 갖춘 회사이다. 현재 배터리 검사 방법은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회당 100만 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든다. 기존에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배터리의 품질을 측정했기 때문에 검사 시간만 해도 15시간에서 20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M사는 고전압 교류 임피던스 분석기를 개발했다. 저희는 배터리를 검사를 할 때 고전압 교류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의 안전성과 배터리의 성능을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배터리 등가 모델을 활용하여 배터리의 상태와 안전성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 임피던스법으로 측정할 경우 검사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고가의 충방전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측정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 배터리는 99.9%의 용량과 등급으로는 S등급을 보입니다. 배터리의 상태가 신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배터리를 진단을 하게 되면 S등급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로도 나옵니다. 배터리 용량은 어때요? 훌륭합니다. 90% 이상이니까 재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출력 상태하고 전반적으로 좋아서 네. 배터리 재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회사가 가진 또 하나의 기술력은 바로 방전 기술이다.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쇄하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0볼트까지 안전하게 방전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배터리를 0볼트까지 안전하게 방전할 수 있는 방전 프로세스, 방전 장비를 개발해서 저희가 재활용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M사는 이 같은 기술력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국내 대표 자동차 회사와 에너지와 배터리 분야 전문 기업과도 협업하고 있다. 2025년 전후 폐배터리가 쏟아질 전망인 만큼 경제적이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M사의 기술력은 배터리 실시간 상태 진단, 중고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잔존 가치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M사는 앞으로도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사용 후 배터리 검사, 최종 폐기까지 배터리 수명 전체 주기에서 나오는 배터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곳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대량으로 양산을 하는 단계 내에서도 교류 임피던스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불량들을 검출해 나가는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민간기업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중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제조기업인 H그룹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적으로 생성된 전력을 신안군에 공급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즉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하고 신안군 신재생 발전과 연계함으로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전량이 일정치 않아 보관이 까다로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폐배터리의 수직 성장세에 맞춰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정부 정책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평균 수명을 7년에서 10년으로 계산할 경우 중국 1세대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와 회수 절정기에 곧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배터리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84억 위안, 하나로 약 5조 2천억 원을 넘길 전망이며 2025년 시장 규모가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가 주도해 폐배터리 관련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은 배터리 생산과 유통, 재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했다. 배터리 제조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산업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20년 12월 EU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EU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들은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코발트의 12%, 리튬 니켈은 4%의 회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여권에서는 배터리 전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탄소 발자국을 비롯해 배터리 제조 이력과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등의 데이터를 담아 신뢰할 만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터리 패스포드라고 해서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될 때까지 이 이력을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이 폐배터리 산업과 이제 연계를 시켜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폐배터리 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이라고 인지하며 이에 정부가 폐배터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자원 확보 관점에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2035년도 정도에 제조되는 모든 배터리의 원료를 한 30% 정도까지는 이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이제 원료를 함께 사용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등이 참여하는 첨단 배터리 연방 컨소시엄 FACB는 폐배터리 활용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처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미국 내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90%가량을 재활용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50만 달러, 하나로 약 295억 원의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6대 유망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며 2022년 7월에는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구축을 제시했다. 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할 때 해당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긴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용 후 배터리 진단과 검사, 재사용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내부 제어 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배터리의 재활용.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표준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를 이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모듈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크기의 차량이든 간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듈화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폐배터리는 국가가 지정한 폐기물 관리 업체를 통해서만 폐기 및 재처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폐배터리를 배터리 제조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유롭게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했다. 순환 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리법상 단계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순환 자원은 폐기물에 비해 처리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제 시행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배터리 구독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일반 고객들이 차만 사는 거죠. 차만 사고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정수기 이제 대여하듯이 이제 월 일부를 지불하고 렌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배터리가 이제 제 게 아니고, 그죠? 개인 게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처음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될 때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에서 나온 원료를 재활용하는 의무가 앞으로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산업은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산업은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폐배터리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때는 사용 후 폐기물로 치부되었던 폐배터리.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리드할 날을 기대한다.